새벽 5시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냉기가 감도는 골목길에서 미정 세탁소의 형광등만이 홀로 밝았습니다. 간판의 지읒자는 전구 수명이 다해 반쯤 꺼져 둔탁하게 깜빡였고 그 빛은 40년 된 건물 외벽에 낡은 시멘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에 세련된 신축 빌라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세월의 덮개가 앉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증기 다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하얀 셔츠 위로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코끝을 톡 쏘는 스팀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수많은 날카로운 뜨거움을 견딘 오래된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 손바닥 가장자리, 엄지손가락 끝까지 모두 30년 세월 동안 수만 벌의 옷을 다린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미정의 허리는 30년간 숙인 자세로 다림질을 한 결과 구부정했고 오른쪽 어깨는 굳어져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내부는 좁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밴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손님들의 옷이 비닐에 쌓여 옷걸이에 빼곡히 걸려 있었고 그 너머 안쪽 작업실에는 굉음을 내는 구형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 그리고 미정의 몸과 하나처럼 익숙해진 다림질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황변된 종이에 세탁물 보관 기간 15일이라는 낡은 팻말이 묵묵히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셔츠에 소매깃을 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독한 스팀 냄새를 피비린내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 지연이 3살 난 손주 하윤이를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세탁소 문턱에 서서 작은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지연은 미정의 거친 손을 잡지 않았고 대신 주머니에서 손 소독제를 꺼내 하윤이 손에 문질러 주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 뽀뽀는 나중에 하자. 응, 여기 세제 냄새가 너무 독해. 미정은 애써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손님들에게 보여준 습관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요즘 애들 피부 약하잖아.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미정의 가슴 속 무언가는 미세하게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셔츠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일주일에 3번씩 정장을 맡기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옷,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목 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얼룩 제거제를 뿌리고 칫솔로 문질렀습니다. 자국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30년의 숙련된 기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장님, 급한 거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았습니다. 네. 오후까지 해드릴게요. 손님이 나간 뒤 미정은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고질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을 하면 최소 한 달은 일을 쉴 수밖에 없었고 미정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림질대 옆에서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못 가. 응. 괜찮아, 바쁘지? 회식 있어서 지연이랑 하윤이도 피곤해하고.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과장, 지연은 약사. 그들은 강남에 신혼 아파트를 얻었고 전세 보증금은 미정이 세탁소에서 모은 돈으로 댔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던 민호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의 유일한 친구 윤정자가 분식집 김밥을 싸들고 왔습니다.
야, 밥은 먹었어? 아직. 정자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은 세탁소 안작은 탁자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호는 요즘 어때? 얼굴 자주 보니? 정자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김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인데 효자 되겠지. 미정은 고개를 그 말에 더 이상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미정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옷을 찾아갔고 미정은 계산과 인사를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 앞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왜 왔어? 회식은? 민호는 세탁소 안을 불안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다음 주에 상견례 있잖아. 지연이 부모님이랑. 응, 알아. 민호는 미정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세탁소 한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미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냥 직업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미정의 귓속에서 거대한 폭탄처럼 울렸습니다. 너한테 내가 창피하니?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회피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가봐. 미정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세탁소 형광등 불빛이 아들의 그림자를 문 밖으로 길게 늘리는 것을 미정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작업실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 몇 권 중 제일 위 통장에는 손글씨로 민호, 결혼 축의금 마이너스 500만 원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 민호 취업 정장, 민호 차 구입비, 모두 미정이 피땀으로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메모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통장을 도로 집어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림질대 앞에 다시 섰을 때 미정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밤 11시 미정은 마지막 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쌀쌀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가로등이 드문드문 꺼져 있었습니다. 미정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였습니다. 좁은 원룸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 옆 액자 속 어린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때는 내가 자랑스러웠을까? 중얼거림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지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장소 정해졌어요. 강남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격식 있는 곳이라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가 있는 천장. 밤은 깊어갔지만 미정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민호의 앞길을 위해 버텨온 이 세탁소는 아들에게는 가려야 할 치부가 되었는지. 상견례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미정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민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어깨가 색이 바래고 단추 하나가 헐거웠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어야지. 오전 10시 민호가 세탁소에 왔습니다. 평일 낮 그것도 회사를 비우고 온 일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고급 브랜드 정장 재킷과 와이셔츠를 꺼냈습니다. 세탁 좀 부탁해. 급한 거야. 미정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입을 거야? 응, 옷은 깨끗했지만 민호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해줘. 다림질도 깔끔하게. 민호는 세탁소 안을 다시 불안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 뭐 입을 거야? 집에 있는 정장 입으려고.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괜찮아, 깨끗하게 다려 입으면 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응? 그날 그냥 편하게 있어. 말 많이 안 해도 돼. 지연이네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 괜히 이상한 말 나올까봐. 미정은 그날의 굴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세탁소 문을 잠시 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에 입을 만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의류가게에서 회색 정장을 보았습니다. 가격은 8만 원. 미정은 망설였지만 20만 원이 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장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컸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적어도 민호에게 창피를 주진 않겠지. 상견례 전날 밤 미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경고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돼. 상견례 당일 오후 1시 미정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 로비는 샹들리에와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했습니다. 레스토랑은 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민호와 지연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인사했지만 미정의 회색 정장을 보는 눈빛은 숨길 수 없는 미묘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연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품 핸드백과 고급 시계는 미정의 낡은 회색 정장과 대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세요? 악수를 나눴을 때 지연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과 미정의 거친 손의 촉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정은 손을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지만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미정은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코스로 나왔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까지 지연 어머니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여가를 즐기시죠. 어머님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미정은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삼켰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세탁이요. 네. 사람 옷 깨끗이 하는 게 제 일이자 취미예요.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세탁소를 하시는군요. 요즘은 그런 일도 다 자동화되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도 많이 상하시죠? 화학 세제도 독하고. 미정은 자신의 거친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 화상 자국, 굳은 살. 그것들은 아들에게 창피를 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신혼집 계약했어요. 강남에요. 대화는 다시 집값과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미정은 말을 아끼고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민호의 배경에 있는 조용한 그림자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키가 크고 단정한 복장의 호텔 매니저가 미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정을 향해 공손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이사회 회의실 준비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민호는 물론 지연의 부모님까지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연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미정은 냅킨을 접으며 차분히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오늘 사적인 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매니저가 물러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 몰랐구나. 미정은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지연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개발 대표이사 박미정. 지연 어머니는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미정개발이요. 그 재개발 회사. 네, 제가 30년 전에 이 동네 땅 사 모으면서 만든 회사예요.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호텔이랑 옆 상가 건물, 그리고 제가 세탁소 하는 재개발 구역 토지 절반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연이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크게 울렸습니다. 세탁소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30년 전엔 그 동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땅값도 싸고 사람도 없었죠. 그때 하나씩 사 모았어요. 그게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남편 잃고 3살짜리 아들 키우면서 시작한 곳이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세탁소를 계속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 시작이자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지연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세제 냄새는? 미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화상 자국, 굳은 살. 맞아요. 독한 냄새죠. 30년을 맡아서 이젠 익숙해요. 그녀는 그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으로 민호 대학 보냈어요. 이 손으로 여기 앉아있는 음식값도 벌었고요. 민호가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민호의 손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부끄러워할 만도 해.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민호야. 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탁소는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니지. 냄새도 나고 손도 거칠어지고. 그런데 나한테는 전부였어.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해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었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어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뒤에서 민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정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붉어진 눈가를 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때는 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다림질대 위에는 손님들의 옷이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정장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다리미를 들어 올렸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작업실 구석의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정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상견례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옆에 앉아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미정은 정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자야. 나 민호한테 뭐였을까? 넌 좋은 엄마야. 그런가?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마지막 옷을 정리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민호 결혼 축의금 메모를 떼어내 갈갈이 찢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통장은 도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이번엔 미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자. 알았어.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세탁소 불을 끄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미정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흘 후 미정은 민호를 세탁소로 불렀습니다. 오후 2시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세탁소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세탁기와 다림질대, 구식의 내부를 오랜만에 제대로 보았습니다. 앉아. 미정은 작은 의자를 내밀었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얘기할 때 난 말을 못했어. 회사 선배들한테도, 지연이한테도. 그래. 이해해. 세탁소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진짜야. 그런데 왜 숨겼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작업실 구석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5억 원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내 몫이야. 재개발 지분 중 일부랑 상가, 건물 하나.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아. 난 받을 수 없어. 미정은 민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30년을 버텼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아니야. 넌 잘 컸어. 착하게 자라줬어.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안에 있는 미정 세탁소라는 이름은 지우지 마. 내가 부끄럽든 말든. 그건 엄마 인생이야. 민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안 지울게. 저녁 6시 민호가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세탁소 문 앞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꽃다발을 들고 세탁소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괜찮아, 다들. 그럴 수 있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미정은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세탁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일하셨다고요? 대단하세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살려고 했던 거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두려고. 이젠 나도 좀 살아야지. 내 인생 말이야.
지연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한테 자주 데려올게요. 약속해요. 지연이 돌아간 뒤 미정은 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시간 돼. 우리 제주도나 갈까? 한 달 정도? 좋지 가자. 미정은 다림질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의 옷을 모두 찾아가게 했습니다. 저녁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 평생 고마워.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밤 미정은 세탁소 불을 껐습니다. 문에 열쇠를 채우고 간판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정 세탁소.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 될 이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이름은 미정의 가슴 속에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미정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천천히 맞이하는 아침. 창문을 열자 햇살과 새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렸고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후 마지막으로 세탁소에 들러 문에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 정자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는 없어. 이제 내 차례야. 민호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많이 놀고 싶어. 그래. 우리 많이 놀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미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미정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액자 속 어린 민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했어.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다음 날 미정은 정자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미정의 얼굴에는 65의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미정으로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